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아주 유쾌한 애니메이션, 미국산 애니메이션이네요. 물 건너왔네요. 겨울왕국. 요거 한번 싹 돌아보겠습니다. 요거 겨울왕국. 영어 제목은 프로즌이네요. 어떻게 보면 영어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이게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글 제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월 16일날 개봉을 했고요. 170만,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박스오피스 지금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상영관이랑 스크린 숫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1등인데 왜 그럴까? 안타깝네요. 사실 이번 주 녹음을 무슨 영화를 해야 될까? 정말 갑갑했습니다. 개봉하는 영화들도 다 그렇게 평점이라 해야 될까? 소문도 별로 좋지 않고 1월 달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밝고 희망찬 그런 작품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이번 주 개봉하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겨울왕국 요거 봤는데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스토리의 개연성, 인물의 심리 변화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선택한 거죠. 저희 지금 트위터가 개설되어 있죠. 그쪽에 새롭게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님, 그 다음에 영어로 세훈주님, 주세훈신가요? 이렇게 두 분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분들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한번 해주셨는데 청취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휴에는 쉽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이죠. 토요일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토요일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결방을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오시고요. 지금 1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에 보신 영화들 이쪽에 감상 댓글 남겨주시고 현재 최신작들에 대해서 감상 댓글 남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페이지 오셔서 글들 보시고 참고하셔서 영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 애니메이션을 자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본 미국 애니메이션이 그거네요. 슈렉. 몇 년 전인가요, 여기? 슈렉을 본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저도 봤습니다. 디즈니산 겨울왕국이고, 디즈니가 이제 픽사 회사를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한 후에 이쪽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지만 입체감을 있게 하느냐 아니면 평면으로 그냥 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3D, 2D 이렇게 갈리는 거죠. 제가 설명 잘 못 드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에서 안경을 쓰고 3D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3D 작업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생경한 느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3D 방식은. 그래서 근데 거의 미국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겨울왕국도 물론 3D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1등에서
한 5등 그 안에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작품이 디즈니사의 뭐 한 획을 그은 그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 흥행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 디즈니 작품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장점을 최대화시킨 그런 혁신을 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세계관이나 뭐 캐릭터 설정, 뭐 묘사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에 맞게 정말 구태의연한 그런 여자는 연약하고 남자는 멋있고 그다음에 뭐 구원자적인 모습으로 항상 남자가 나타나고 백마탄 왕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물들이 성격이 다 입체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기존의 디즈니 작품의 단점이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이 겨울왕국은 그런 것들을 많이 탈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노래 뮤지컬 형식의 작품인데 그런 장점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이제 유명한 게 Let It Go잖아요. 처음에 그 노래 그냥 들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노래가 이제 나오잖아요. 노래를 부르니까 그 인물이 그럴 때는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현재 지금 이 노래가 영어로 부른 것 중에서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자면 극 중에서 엘사라는 여왕이 부른 것하고 엔딩 크레딧쯤에 나오는 그 노래하고 그 버전이 다릅니다. 뒷 버전이 조금 더 신나죠. 뒷 버전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레미제라블 언급할 때 뮤지컬이라는 그 형태 때문에 약간 좀 거부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청취자분이 그 영화 페이지에 1월달 영화 페이지에 남겨주신 것처럼 이 영화 겨울왕국에서는 그 뮤지컬 형식이 이렇게 뭐 과도한 것 같진 않아요. 적절하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좀 지루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 수위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기존의 뮤지컬이라든가 뭐 뮤지컬 형식의 작품 이런 것들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약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말 놀랐는데 이 정교한 CG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표정 묘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이 인물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는가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풍부한 묘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좀 그 사이비라는 그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과는 좀 크게 다른 점이죠. 아무래도 뭐 디즈니는 돈이 많잖아요. 제작비가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본전을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디즈니가 혁신을 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익스트림 무비라는 영화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간 글 중에서 이 영화의 어떤 진보적인 점 7가지 뭐 그렇게 꼽은 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후반부에도 짧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조금은 색다른 그런 영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그냥 구태의연하게 보았던 그 뭐랄까요, 우리가 슈렉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이스토리를 봤을 때 충격이 또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슈렉이라는 정말 재기발랄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또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또 다른 충격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영화에서 모든 분들이 다 꼽고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흐름에서 어떤 인과관계, 그 인물의 어떤 뭐 심리 변화의 동기, 뭐 행동 변화의 뭐 계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얘가 갑자기 왕궁을 뛰쳐나갔는데 갑자기 좋다고 막 노래 막 부르면서 레리꼬 막 부르고 나는 이제 자유야 그렇게 외치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그런 심리 변화를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작품이 겨울왕국이라는 작품이 치밀함을 내세운 그런 작품이었다면 이러한 개연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흠이겠죠. 결점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평가할 때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어른들만을 위한 그런 뭐 밀도 높은 그리고 치밀한 추리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땐 가족용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아이들 보는 것에 치밀한 개연성 이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도 이렇게 막 어둡게 막 만들고 했잖아요. 너무 어른들 입맛에 맞게 해리포터도 만들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뭐 또 그것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하여튼 뭐 이 영화 겨울왕국은 가족용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뭐 단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적 어떤 현대적인 변화 스토리상에 그리고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 현대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변화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좀 더 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겨울왕국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아무 기대를 안 했어요. 솔직히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족족 다 저를 실망시켰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좀 설왕설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청취자분들,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나마 좀 준수한 평들을 해주셔서 저도 선택하고 봤는데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교한 CG 같은 거, 뭐 머리카락 이렇게 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인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가 뭐 옷이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살아있는 표정 묘사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표정 묘사로 관객이 감정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저는 그 점이 좋았거든요. 근데 더 한 가지 좀 참신하다고 느껴졌던 것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 설정 묘사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다들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이 인물들이. 그리고 좀 불안전하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면 이제 애들이 보잖아요. 애들한테는 뭔가 완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의 정답을 주는, 제시하는 그런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물 혼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영화에서 뭔가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 뭔가 메시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그 인물 홀로가 아니라,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더 특히 그러한 점이 좀 강하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아이들용 애니메이션의 설정이었다면 이 영화는 그게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이 헛것일 수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오히려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물 하나로서 상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막 오해하고 싸우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했던 관계가 화해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배워야 될 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참 말을 좀 어렵게 하네요,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요즘 계속 지금 맛이 갔습니다. 제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비 편 같은 경우는 그 인물들이 결말 가기 전까지는 다 평면적이거든요. 입체적인 인물이 뭐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너무 좀 성격들이 극대화했고 과장되어 있잖아요. 좀 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좀 적었죠. 그런데 이 영화 겨울왕국은 반면에 이제 그러한 독특한 인물 혹은 독특한 인물 설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요즘 뭐 엘사 열풍이 좀 불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엘사가 악역이었다고 하는데, 그 레디꼬라는 노래가 아주 희망차고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악역이, 아주 악독한 악역이 이런 노래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노래에 맞춰서 이 엘사라는 인물의 성격도 혹은 설정도 좀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엘사는 모든 것을 얼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타인을 상처 입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스로 괴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고립시키죠.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먼저 그 애한테 말하죠. 네가 이 힘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좀 골방에 좀 갇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엘사도 충분히 수긍을 하죠. 왜냐하면 동생을 다치게 했으니까. 동생이 거의 죽을 뻔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죠. 고립되는 것을.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 마법을 쓰는 거, 얼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고 능력을 해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레디꼬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스스로 고립시켰다가 갑자기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해방시켜버리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 동기라고 해야 되나, 개연성이 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고, 하지만 많은 관객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능력을 해방시킨 그 부분에서 엘사가 드디어 온전한 어떤 정체성, 자아를 찾았구나, 멋있다 엘사,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불완전했던 거죠. 그 상태도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동생과 그 궁전과 그 나라를 떠나서 저 산속에 자기만의 얼음 궁전을 세우고,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신나고 레디꼬 이렇게 부르면서 능력 막 해방시켜서 막 눈사람 만들고 막 괴물 같은 거 막 만들고 눈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곁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나누거나 뭐랄까요, 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교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고독한 것 뿐이죠. 근데 고독한 건데 자기 자신을 인정한 상태고 자기 능력을 해방한 상태인 것 뿐이죠. 엘사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을 벗어났지만 단지 그 골방이 얼음 궁전이라는 큰 감옥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나의 이러한 괴물 같은 모습을 들키는 거. 그리고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줌으로써 또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뭘 하든지 간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진짜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엘사라는 인물이. 결국에 그 영화상에서 이 인물이 그렇다면 그 얼음 궁전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그 해방된 그 능력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에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얼음 궁전에서 막 레디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있어도 자기 능력을 또 해방시키고 막 즐기고 해도 자기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두려우면 떨게 되는 거죠.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술을 먹으면은 내가 내 와이프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내 아이들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러한 지금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은 이 영화에서는 그 동생 안나라는 동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화상에서 표현된 문구에 따르면 이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뭐 얼음 마법의 그런 저주에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화 결말에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걸로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의 능력이 컨트롤됩니다. 통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 속에서, 그런 사랑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행복을 찾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가,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게 되면요, 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면 삶의 안정이 좀 생기잖아요. 그것이 또 행복으로도 직결되는 거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엘사는 이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먼저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엘사의 어떤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엘사라는 인물을 그 영화상에서 보면서, 야, 저거 참 내 모습이다. 저것이야말로 내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쉽게 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또 상처를 입고, 그런 모습도 있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은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숨기고 싶죠. 그거를 어떻게 함부로 밝힐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숨기고 있다 보면은 점점 괴물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또 갑갑해지고 더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언어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순발력 있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좀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애도 팟캐스트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편집이라는 기술로 저희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년 전에 녹음한 것도 아직 제가 갖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저를 만나신 그 다이영바 두 MC분은 잘 아실 텐데 순발력 있게 말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 표현하는 것도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어려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방송했던 거 들어보면 이 발음이나 이런 뭐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이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교하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힘내세요. 뭐 꼭 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엘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꼭 어떠한 뭐 독특한 모습,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버려 두지 말고 고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한 발짝씩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엘사도 결국에는 자신의 지배에서 도망쳐서 산속으로 가서 얼음 궁전을 세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나게 막 레디꼬 이렇게 불렀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 가서 사람들 속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또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컴퓨터를 보고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항상 청취자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생각으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제 덜 떨어진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자신의 허물까지 그렇게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사람 혹은 뭐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요. 청취자분들 이렇게 저같이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지루한 그런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적이십니다. 바로 미라클이죠. 자신이 어떤 노력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꼭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저와 청취자분들 사이처럼 그냥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내 허물까지 다 품어줄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숨지만 마시고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 속으로 조금씩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 내가 타인의 어떤 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독특한 모습, 덜 떨어진 모습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주고 그런 것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런 좀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사도 보면은 결국에는 수동적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이제 결말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엘사의 그 마법이 그 무서운 그런 얼음 마법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주고 또 뭐 얼음 장식을
그 마을에 막 해주고 눈을 뿌려주는 그런 상대방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러한 마법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나의 모습, 다른 모습, 독특한 모습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사실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짧게 좀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분량이 길어졌네요. 이게 그렇게 길게 얘기할 영화가 아닌데 뭐가 잘못됐지? 내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안타깝네요. 자, 크리스토프라고 이제 안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영화상에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나지만 뭔가 좀 불완전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 왕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동물하고 대화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트롤이라고 명명되는데 그런 돌들을 가지고 막 가족으로 삼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스라는 인물 그 엘사의 동생 안나하고 결혼 약속을 했던 그 한스라는 인물은 정말 10명이 넘어가는 12명인가 13명인가 그런 형제들에서 거의 막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형제들에 치여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것 같고 어떤 자기 정립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앞날이 불안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만 어떤 신분 상승을 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어떤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결핍, 열등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엘사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수단으로만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나쁜 유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스 같은 그런 나쁜 식으로 자신의 흠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동생 안나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스와 결혼하겠다.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난 정말 진실한 사랑에 빠졌어. 이러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니한테 상처를 주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철이 없고 비현실적인 그런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니를 찾아갈 때 언니는 나를 상처 입히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 언니니까. 이렇게 현실 감각 떨어지는 말들을 해대고 있죠. 그 언니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 언니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 어떻게 보면 마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고 그냥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 인물은 그 이후에 빠르게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도 약간 좀 개연성이 부족한 그런 흐름으로 가지만요. 하여튼 이 인물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좀 독특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서 소개해드리겠다는 그러한 그 익스트림 무비에 올라간 글이 요거 좀 다 설명하기는 조금 기네요, 내용이. 자,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블로그 오셔서 살펴보시되 제가 블로그에 소개해드릴 그 글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자체로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의 이러한 진일보한 태도가 자세가 이 작품의 정서에 투영되었고 그것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에게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생각의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죠.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편집을 왕창 해야 되겠네요. 나의 결점을 숨겨주는 편집. 자, 제가 지금 잠을 계속 못 자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는요, 정말로 그 정교한 CG, 그 다음에 어떤 살아있는, 그 인물의 표정 묘사, 풍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참 좋았고, 스토리의 개연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보시고요.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하고 그 화면하고 매우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혹은 뮤지컬 형태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도 좀 꺼리실 수 있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이 영화가 그렇게 과하게 뮤지컬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취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정한 그런 수준으로 잘 조절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엘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인물들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 약간 좀 모자란 모습 그리고 그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트위터하고 저희 블로그 항상 찾아와 주시고요.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 2월달 1일, 그러니까 연휴죠. 설날 연휴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청취자의 소리 한번 녹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인사드리죠. 여러분 설날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오고 가는 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월 8일인가요? 그때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겨울왕국 재밌네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